자, 송영길 전 대표는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서 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그 라디오 인터뷰 내용의 전문을 제가 쫙 보고 올라왔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은 말들을 송 전 대표가 쏟아냈어요. 오늘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어떤 뭐랄까요, 개인적인 문제, 사생활적인 문제까지도 거론하면서 한동훈 장관을 송 전 대표가 겨냥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들어보시죠. 도덕적을 이야기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나보다 나이가 10살이 더 어린데 검사를 하셔가지고 재산이 43억이고 타워팰리스에 살고 계십니다. 나는 돈이 부족해서 서울에 아파트를 얻지 못하고 연립주택 5층에 지금 4억 3천만 원 전세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땀으로 돈을 벌었고 변호사 생활을 인권 변호사 3년을 했고 인천시장으로서 부도위기에 인천을 구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혜택을 받은 딸이 다닌 체딕스쿨 송도 국제도시에 있는 것을 제가 오픈시켰던 인천시장입니다. 나한테 감사해야 돼요. 오히려. 저를 비도덕적이라고 비판했기 때문에 제가 운동권 했다는 이유 하나로 지금까지 뭘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비약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동훈 장관 오히려 송영길 저에게 땡큐 고맙습니다라고 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고요. 뭐 이런 얘기들을 오늘 했습니다. 분노가 내가 안 쌓일 수가 있겠습니까? 한동훈을 보면서 탄핵 사유요 제가 조목조목 정리해서 발표할게요. 후직의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어요. 한동훈 장관. 운동권을 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뭘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건 비약이다. 조승현 부위원장께서는 내년 민주당 간판으로 서울 지역에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송 전 대표의 이런저런 논란성 발언이 과연 더불어민주당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될까요? 뭐 여러 민주당 관계자들이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의 선거를 떠나서 송영길 전 대표님의 이런 분노를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한다. 검찰 윤석열 정권이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서 야당 죽이게 나서고 이렇게 어떤 사람을 그 수사를 한다 그러면 그 주위의 사람들 사돈의 팔촌까지 다 탈탈 털어가지고 정말 사지로 몰아넣는 그 먼지털이 별건 수사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수사 대상자는 엄청난 극한의 고통을 느끼고 그 죽고 싶은 심정까지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노가 이해는 가지만은 그렇지만은 이런 분노를 이런 식으로 표출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장관이 발언하는 거를 상임위장이든 아니 기자들 앞에서 발언하는 걸 보면은 직자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거든요. 그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의 뭐 욕설을 섞지 않고 어떤 그냥 조롱적인 멘트인데 한동훈 장관의 그 조롱 속에 드러나는 분노만 가지고도 한동훈 장관이 가벼워 보인다고 이렇게 볼 정도면은 이런 욕설을 쓰고 이런 험한 말을 한다면은 더 가벼워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되고 송영길 전 대표 본인을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판단을 흐리는 가장 큰 이유는 감정이고 그중에서도 분노라는 감정이 가장 판단을 흐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막 화가 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화를 난다고 해서 그 화를 표출해 버리면은 오히려 논리가 사라지고 한동훈 장관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간다. 프레임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 위원장님. 아니 근데 좀 이해가 할 수 없는 게 그 검찰 수사가 과잉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이정근 씨의 사무부총장이 녹취록에 나와서 수사가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그렇게 생생한 증거가 있는데 그 수사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다 부인을 했다가 나중에는 구속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재판정에서는 다 자백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런 객관적인 현실이 있는데 그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송영길 대표가 지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송영길 대표로부터 연락을 했고 무슨 뭐 지시를 받았고 이런 얘기까지 법정에서 나온 걸로 아는데 따라서 이게 무리한 검찰 수사에 대한 비난, 반박이다라는 것들은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되지 않고요. 두 번째,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제가 보기엔
정합성이 없어요. 어허.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자, 내가 이놈 저놈 얘기한 것은 생물학적으로 어린 거를 얘기한 게 아니다. 근데 여기서는 나이도 어린 사람이 뭐 40억의 예. 타워팰리스 이거는 생물학적 얘기 아닙니까? 아니 나이가 어리면 돈이 더 많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럼 나이가 이게 우리의 어떤 재산이라는 것은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재산이 축적돼야 되는 건가요? 예. 그 기본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가난이 결코 자랑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부끄러울 것도 없잖아요. 그냥 각자의 그 역할 뭐 재산을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난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따라서 서로 다 다를 수도 있는데 재산 문제를 거론해가면서 쟤는 43억이고 나는 4억 3천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정말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것도 좀 유치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 나이가 되셔서 변호사도 하시고 당대표도 하시고 그랬는데 4억 3천만 원짜리 내가 전세를 삽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보여주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예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논리적인 비판이 되고 있지 못해서 정신적으로 상당히 어떤 좀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공황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송 전 대표님 뭐 심리적으로 불안한 건 알겠는데요. 제발 좀 이성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좀 논평도 나왔습니다.